설탕은 나쁘고 단백질은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운동 영양 관련된 강의를 다녀왔는데요. 운동 영양 강의에 참여하신 수강생들의 반응이 운동만큼이나 영양에 관한 관심들이 매우 뜨거우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영양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소개되면서 일반인들도 운동선수처럼 영양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영양 섭취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가 먼저 제일 떠오르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수분, 이렇게 6대 영양소를 떠올릴 수도 있죠. 근데 최근에 발표된 결과들과 최근에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운동 영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양 섭취 타이밍,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양 섭취 타임이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뭘 먹고, 운동 중에는 뭘 먹고, 운동 후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고민 한번 해보셨죠? 물론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서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있는 트레이너나 운동 코치들한테 문의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운동을 시작하실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중에 하나로 운동의 방법과 운동의 시간, 운동의 비용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내가 과연 이 운동을 얼마나 유지해야 되고, 운동을 할 때 식단 관리를 할 것인가, 식단 관리를 못할 것인가, 이런 고민거리들이 초보자 운동뿐만 아니고 운동 선수들도 어려운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영양 섭취 타이밍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단계, 두 번째, 동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화 단계라 그러죠. 3가지 단계를 둘 수 있는데, 오늘 나눌 주제는 에너지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운동하는 중에 지방을 연소하기 위해서는 몇 분 정도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떤 강도의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떤 운동들이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체지방을 연소하기 위해서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한다, 저는 체지방을 연소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저녁에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운동 후에 어떤 음식들을 섭취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지방을 연소하고 근육을 유지시키면서 회복에 도움이 주는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법으로 섭취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직접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단백질 섭취를 해야지 체지방을 줄일 수 있다. 근육 성장에는 꼭 필수적인 영양소가 무엇이다. 과연 여러분들 그럴까요? 단 하나의 영양소만으로 근육이 성장하고 체지방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영양분의 조합과 영양 섭취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오늘은 특히 당분 중에 아주 단순한 단순당, 설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음식과 설탕과의 관계를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 텐데, 과연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이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지방 축적이 되는 원인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순한 단백질 섭취보다는 단순당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섭취했을 때 단백질 합성이 더 잘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설탕 섭취를 줄인다고 해서 단백질 합성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근육 성장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연구 결과에서도 발표했듯이 무려 38%나 단백질 합성이 잘 되는 방법이 단순당인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섭취했을 때, 순수한 단백질만 섭취했을 때보다 더 많은 합성이 일어난다는 원리적인 근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동 후에 단순한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운동 후에 단백질 합성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인슐린 자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인자이면서 우리 몸이
근육으로 성장하는지 아니면 체지방이 축적되는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운동 후에는 순수한 단백질보다는 단백질과 단순당인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해 줌으로써 단백질 합성이 촉진되고 인슐린 분비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이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비율은 황금 비율이라는 비율이 있는데요. 즉 단백질 1g당 탄수화물을 3에서 4g 정도를 추천해 드리는데, 이 결과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온 최적의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백질 비율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자기 체중당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체중이 60kg라고 하면 120g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데, 그 단백질 1g당 3에서 3 내지 4g의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단백질만 섭취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합성 비율과 흡수 비율을 나타내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체중당 단백질을 2배 정도 제가 먹으라고 했는데요. 이 단백질 비율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65kg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곱하기 1을 하면 13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실제로 1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닭가슴살 하나 정도가 120g에서 130g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면 요구되는 단백질량을 섭취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얼마 정도 섭취해야 되냐면 공깃밥 한 공기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단백질 비율에 따른 탄수화물 비율을 섭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좀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조금 이해가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운동 목적에 따라서 영양 섭취는 당연히 다르게 해야 되고, 근육량의 증가나 근력의 증가 그리고 체지방의 감소에 따라서 영양 섭취와 운동 시간은 개개인별로 모두 다 다릅니다. 정답은 없고요. 개인별로 맞춰서 잘 하셔야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설탕 그리고 단백질을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꾸준히 운동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셔서 끝까지 완료하시기 위해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영양에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으셔야 되고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운동 영양 전공자이고 운동 생리학 전공자이지만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항상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운동과 영양을 꼭 같이 챙기셔서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시고 목표한 운동도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 이런 컨텐츠들처럼 운동, 영양, 재활 여러 가지 컨텐츠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소통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빠짐없이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